어린 왕자 제5화 제4편에 이어 계속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둘째 별에는 젠체하는 사나이가 살고 있었다. 오, 나를 찬미하는 인간이 오고 있구나. 젠체하는 사나이는 어린 왕자가 오고 있는 것을 보자 멀리서 소리쳐 말했다. 젠체하는 사나이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찬미하는 자로 보인다.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당신은 참 이상한 모자를 썼군요. 이건 인사를 하기 위한 모자야. 젠체하는 사나이는 대답했다. 사람들이 갈채를 보내면 모자를 살짝 쳐들고 인사를 하지.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무도 이리로 지나가지 않거든. 그래요?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은 했지만 그 젠체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 손뼉을 쳐요. 짝짝짝. 젠체하는 사나이가 말했다. 어린 왕자가 손뼉을 짝짝 쳤다. 그러자 이 사나이는 모자를 살짝 쳐들고 공손히 인사했다. 이번이 그 왕을 방문했을 때보다 훨씬 재미있는데 하고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하면서 다시 손뼉을 짝짝 쳤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그 젠체하는 사나이는 모자를 쳐들고 인사를 했다. 5분 동안이나 손뼉을 친 어린 왕자는 똑같이 단조로운 놀이가 되풀이되는데 실증이 났다. 어떻게 하면 모자가 떨어지나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러나 젠체하는 사나이는 모른 채 하였다. 젠체하는 사람들에게는 칭찬하는 말이 아니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너는 정말로 나를 찬미하느냐? 그는 어린 왕자에게 물었다. 찬미하다니, 그건 무슨 말이지요? 찬미한다는 말은 이 별에서 내가 가장 잘생기고 가장 옷도 잘 입고 제일 부자이며 게다가 가장 지적인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것이지. 하지만 이 별 위에는 당신 혼자뿐인데. 부탁한다. 나를 찬미해줘. 난 당신을 찬미합니다. 어린 왕자는 못마땅하다는 듯이 어깨를 으쓱해 보이며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이 뭐 그리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는 어린 왕자는 그곳을 떠났다. 정말 어른들이란 별나군.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린 왕자는 여행을 계속했다. 다음 별에는 술고래가 살고 있었다. 어린 왕자는 이 술고래를 잠깐 동안 만났지만 무척 실망했다. 당신 거기서 뭘 하세요? 어린 왕자는 술고래에게 물었다. 술고래는 빈 병과 술이 가득 찬 병들을 앞에 수북히 늘어놓고 말없이 앉아 있었다. 술을 마시고 있지. 술고래는 침울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왜 술을 마시지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잊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야. 술고래가 대답했다. 무엇을 잊으려고요? 어린 왕자는 그에게 딱한 생각이 들어서 물었다. 부끄러운 걸 잊는 거야. 술고래는 사형대에 서 있는 것처럼 고백했다. 무엇이 부끄러워요? 어린 왕자는 그를 도와주고 싶어 자세히 물었다. 술을 마시는 것이 부끄러워서. 술고래는 이 말을 끝으로 하고는 영 말이 없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어리둥절해 있다가 그곳을 떠났다. 어른들이란 정말 알 수가 없군.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행을 계속했다. 넷째 별은 실업가의 별이었다. 이 사나이는 자기 일에 몰두하느라고 어린 왕자가 도착했는데도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가 그에게 말했다. 담뱃불이 꺼졌네요. 3 더하기 2는 5. 5 더하기 7은 12. 12 더하기 3은 15. 안녕. 15 더하기 7은 22. 22 더하기 6은 28. 담뱃불을 다시 붙일 시간이 없어. 26 더하기 5는 31. 야, 이로써 5억 162만 2731이 되었군. 5억 얼마라고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아직 거기 있었나? 5억 100만 가만히 좀 있어. 나는 할 일이 많아. 난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야. 쓸데없는 일로 허송할 수 없어. 2 더하기 5는 7. 5억 100만 뭐라고요? 어린 왕자는 다시 물었다. 어린 왕자는 이제껏 일단 한 번 질문한 답을 얻지 않고는 물러서질 않았다. 그 실업가는 고개를 들었다. 54년 동안 이 별에서 살아왔지만 일에 방해받은 일은 딱 3번밖에 없었어. 첫 번째는 33년 전에 현기증을 일으킨 거위가 어디서 날아와서 떨어졌을 때야. 그놈의 푸덕거리는 요란한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사방으로 울려 퍼져나는 덧셈을 4번이나 틀렸어. 두 번째는 11년 전에 류머티즘에 걸려 아파서 일할 수가 없었어. 물론 운동 부족에서 생긴 병이지만 나는 빈둥빈둥 쉴 시간이 없어.
세 번째는 바로 지금이야. 내가 분명 5억 100만이라고 했었지. 100만 뭐라고요? 실업가는 문득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는 조용히 앉아 일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때때로 하늘에 보이는 수백만 개의 저 작은 것들 말이야. 파리 말인가요? 아니야. 반짝반짝하는 조그마한 것들 말이야. 그럼 꿀벌? 아니야. 게으름뱅이에게 허황한 꿈을 꾸게 하는 조그마한 금빛 물체 말이야. 그러나 나에게는 중대한 일이지. 내 생활에서는 허황한 꿈을 꾸고 있을 시간이 없어. 아, 그러고 보니 당신이 말하는 것은 별이군요. 응, 그래, 별이야. 그럼 5억이나 되는 별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5억 162만 2731이야. 나는 중대한 일을 하고 있어. 이 숫자는 틀림이 없어. 이 별들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겠느냐고? 네. 하긴 뭘 해. 가지고 있는 거지. 당신이 별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럼. 하지만 나는 전에 한 왕을 만났는데 그분이. 왕은 아무것도 안 가져. 왕은 지배하는 거야. 소유한다는 것과 지배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지. 그렇지만 별을 가져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부자가 되는데 필요하지. 부자가 되면 무얼 해요? 누가 별을 발견했다 하면 그걸 더 살 수 있게 하지. 이 사람도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만났던 불쌍한 술고래처럼 이치를 따지는 데는 비슷하구나. 그래도 어린 왕자는 여러 가지로 질문을 했다. 어떻게 하면 별을 제 것으로 만들 수 있나요? 도대체 별은 누구 거냐? 실업가는 비위에 거슬린 듯 큰 소리로 되물었다. 전 잘 모르지만 누구의 것도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별은 내 것이지. 내가 별을 가지기로 생각한 첫 번째 사람이니까. 생각만으로 되나요? 그럼 되고 말고. 내가 임자가 없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다면 그건 내 것이지. 또 누구에게도 소속되지 않은 섬을 발견했다면 그 섬도 내 거야. 또 누구보다도 먼저 어떤 생각을 했다면 너는 그 생각에 특허를 얻는 거야. 그러면 그것은 내 거야. 그러니까 나의 경우도 별은 내 것이지. 왜냐하면 나보다 먼저 별을 제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니까 말이야. 사실 그렇군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럼 별을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관리하지. 실업가가 대답했다. 몇 개인지 세고 또 세는 거야. 그건 어려운 일이지. 하지만 난 원래 중대한 일에 관심이 많으니까. 어린 왕자는 여전히 납득이 가지 않았다. 나는 실크 목도리를 가지게 되면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그걸 목에 두르고 다녀요. 꽃이 내 것이라면 그 꽃을 꺾어 가지고 다니지요. 그러나 당신은 하늘에서 별을 딸 수가 없잖아요. 그야 그렇지. 하지만 나는 은행에 맡길 수가 있지.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별의 수를 종이에다 써두거든. 그리고 그 종이를 서랍 속에 넣고 열쇠로 잠가두는 거야. 그뿐인가요? 그걸로 족하지. 실업가가 말했다. 그것 참 재미있구나.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그것은 오히려 시적인데. 그러나 그건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니구나. 어린 왕자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어른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일이란 대단한 차이가 있었다. 나는 꽃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 왕자는 실업가와 대화를 계속했다. 나는 날마다 꽃에 물을 줘요. 화산도 셋을 가지고 있지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검댕을 털어요. 사화산의 검댕도 털지요. 언제 폭발할지 모르니까요. 내가 화산이나 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조금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당신은 별들에게 아무 쓸모가 없어요. 실업가는 입을 딱 벌렸지만 아무 말도 못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그곳을 떠났다. 어른들이란 정말 별난 사람들이야. 이렇게 중얼거리며 여행을 계속했다. 다섯 번째의 별은 매우 묘한 별이었다. 이 별은 별 중에서 가장 작은 별이었다. 이 별에는 가로등과 가로등불을 켜는 사람 하나 있을 정도의 공간밖에 없었다. 하늘 어딘가에 집도 없고 사람도 없는 별 위에서 가로등과 불 켜는 사람이 무슨 필요가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를 일이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다. 이 사람도 분명 우스꽝스러운 사람이겠구나. 그렇지만 내가 만났던 왕이나 젠체하는 사람, 또 실업가와 술고래처럼 그렇게 터무니없지는 않을 테지. 적어도 이 사람의 일에는 어떤 뜻이 있는 것 같다. 이 사람이 가로등에 불을 켜는 것은
별을 한 개 더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것과 같지. 그렇지 않으면 꽃을 한 송이 피게 하는 것과 같아. 이 사람이 불을 끄면 별도 꽃도 잠들게 하는 것과 같구나. 그건 정말 아름다운 직업인데. 그러고 보니 이 일은 정말 아름답고 쓸모있는 일이야. 어린 왕자는 그 별에 도착하자마자 가로등 켜는 사람에게 정중히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왜 지금 가로등 불을 끄셨어요? 그건 명령이야. 그 인부가 말했다. 안녕, 무슨 명령인데요? 가로등 불을 끄라는 명령이지, 잘 자. 그리고 그는 다시 가로등 불을 켰다. 나는 정말 고달픈 직업에 종사하고 있어. 그런데 왜 또 불을 켰어요? 명령이야. 인부가 대답했다. 이해 못할 것도 없어. 인부가 말했다. 명령은 명령이니까. 그리고는 인부가 다시 불을 껐다. 그리고는 붉은 바둑판 무늬의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았다. 나는 정말 고달픈 직업에 종사하고 있어. 옛날에는 적절했는데 아침에는 불을 끄고 밤에는 불을 켜고 낮에는 쉬고 밤에는 잠을 잤거든. 그럼 그 후 명령이 달라졌다는 말이군요. 명령은 달라진 것이 없어. 인부가 말했다. 그런데 그것이 비극이지. 별은 해마다 빨리 도는데 명령은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지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별이 1분마다 한 바퀴 도니까 나는 1초도 쉴 틈이 없는 거지. 나는 1분마다 번갈아 불을 켰다 껐다 해야만 하니까. 그것 참 이상하군요. 당신이 사는 별에는 1분이 하루라니. 조금도 이상할 것 없어. 인부가 말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동안 한 달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어. 한 달? 그럼 한 달이지. 30분 동안이니까. 30일이지. 잘 자. 그리고는 다시 불을 켰다. 어린 왕자는 인부를 가만히 보고 있자니 이토록 명령에 충실한 그가 마음에 들었다. 앉은 의자만 뒤로 물리면 저녁해를 볼 수 있는 곳을 찾아가고 싶었던 지난 날이 생각났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이 인부를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당신이 쉬고 싶을 때 쉬는 방법을 한 가지 알고 있어요. 나는 늘 쉬고 싶어. 인부가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충실해질 수도 있고 게을러질 수도 있다. 어린 왕자는 계속해서 말했다. 당신 별은 아주 작기 때문에 3발짝이면 한 바퀴 돌 수 있을 거예요. 천천히 걸으면 늘 해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 당신이 쉬고 싶을 때는 언제나 걸어봐요. 그러면 당신이 바라는 대로 낮이 계속될 거예요. 그건 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군. 인부가 말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잠을 자는 거야. 그렇다면 안 됐군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래, 정말 안 됐어. 인부가 말했다. 안녕. 그리고는 불을 껐다. 저 사람은, 어린 왕자는 여행을 계속하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모든 사람들에게서 멸시를 받을 거야. 왕에게도 젠체하는 사람이나 술고래, 또 실업가에게도 멸시를 받겠지.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제일 착실한 사람 같아. 아마도 그것은 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제쳐놓고 다른 일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거야. 어린 왕자는 뭔가 아쉬운 듯 한숨을 쉬고 이런 생각을 했다. 나는 저 사람만 친구로 삼을 걸 그랬어. 그러나 그의 별은 정말 너무도 작아. 두 사람이 있을 장소도 없는 별이니 말이야. 어린 왕자가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말하지 않은 것은 날마다 1440번이나 지는 석양으로 아름답게 빛나던 그 별을 떠나온 것을 제일 아쉬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어서 제6화가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